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준 차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차트의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세로막 대형 차트가 있고 가로막 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세로막 대형이다, 가로막 대형이다. 얘는 가로로 표시할래, 세로로 표시할래 그거예요. 뭐를 세로로 표시하고 뭐를 가로로 표시하냐?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죠. 그거를 이제 세로로 표시할래, 값을 가로로 표시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똑같아요.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기 길이로 비교 분석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차트가 세로막대, 가로막대예요. 여기서 이제 값을 이제 수직으로 나타내냐, 값을 이제 수평으로 나타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로, 세로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은선형 차트요. 꺾은선형이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회사에서 매출액하고 순위, 비용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꺾은선형이요.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율에 이제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꺾은선형 차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꺾은선형이다, 가로다, 세로다 이런 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차트요. 원형 차트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많이 봤죠. 우리 선거할 때마다 보잖아요. 그죠? 얘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원형 차트라고 하죠. 이 원형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조각들이 나눠져 있죠. 이 조각을 서로 전부 다 분리도 할 수 있고요. 일정 하나의 이 조각을 따로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원형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조각을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그때 회전시킬 때는 0도부터 360도까지 그렇게 우리가 회전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얘예요. 항상 몇 개의 데이터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축이다, 세로축이다 그런 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분산형 차트다. 그럼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가로, 세로 좌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계열로 두 개의 숫자 그룹을 나타낼 때 분산형 차트를 씁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이 됐든 묶음이 됐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과학이나 공학용 데이터 분석 등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가 분산형 차트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데이터 요소수가 많을 때 그때 이제 차이점보다는 요소 간에 얼마가 차이 나냐 그걸 알아보기보다는 유사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분산형 차트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영역형 차트요. 얘는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시간이 쭉 작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방문자 수 대비해서 이제 판매 수량이 몇 개인지 그거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게 우리 영역형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나왔죠. 시간에 따른 각 값의 변화량을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전체 영역하고 특정 영역을 서로 비교해서 전체와 이제 부분 간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낼 때 쓰는 게 영역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넛형 차트요. 얘는 이제 도너츠 모형으로 생겼죠. 얘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관계를 비율로 그렇게 나타내서 각 부분을 비교할 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원형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원형이랑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얘는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 딱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도넛형은 여러 개의 계열을 가져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원형하고 도넛하고 이제 헷갈릴 수 있거든요. 원형은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표현할 수 있고요. 도넛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계열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형처럼 첫 번째 조각을 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도넛형은 가운데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의 크기도 90%까지 그 사이의 값으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 항목 여러 개의 계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도넛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도넛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형 차트요. 방사형 차트도 일단 그림 먼저 보자고요. 자, 방사형 차트가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인적성 검사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이 가운데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내 능력만큼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방사형이요.
방사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데이터 계열의 집합적인 값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고요. 얘는 가운데서 뻗어나오는 값축을 가지고 있는 게 방사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형 차트요. 표면형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되는 그런 차트를 보고 표면형 차트라고 하고요. 거표명 차트다라고 하게 되면 거표명 차트는 계열 간의 항목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차트가 우리 거표명 차트요.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분산형 차트 있죠. 분산형 차트 종류예요. 이 거표명 차트는 이제 데이터 계열 값이 3개인 경우에 그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세 번째 변수값 있죠. Z축에 해당하는 그 세 번째 변수값은 작성하지 않고 거품의 크기로 표시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형 차트요. 얘는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주식의 거래량과 같은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차트를 보고 주식형 차트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종가에서 그렇게 5개의 계열이 필요합니다. 이런 차트들이 이제 표준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차트 종류 쭉 알아봤는데 자, 이런 말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데이터의 집합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가 뭐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그때 집합적인 값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꺾은 선형 차트, 그리고 원형 차트, 거품형 차트요. 원형 차트에서는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